이전 차시에서 우리는 종간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내리고 있는 강수가 기압골 후면에서 내려오는 한기에 의해서 생겨난 대류운, 그리고 그 대류운에서 내리는 강설이구나. 즉, 서해안형 강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서해안형 강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서해안형 강설의 개념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일기의 특징들에서 많은 통계를 분석을 해서 나온 어떤 기상 패턴을 개념 모델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모든 예보관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 모델인 거예요. 자, 여기서 서해안형 강설에 대한 개념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해안형 강설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상층으로는 기압골이 지나가고, 따라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당연히 기압골 후면으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을 하거나 또는 장출을 한 고기압이 위치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한 북풍이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상층에서부터 한기가 남하하면서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해수면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그리고 또 수증기가 공급돼서 대류적으로 불안정이 형성이 되고, 따라서 대류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풍하측으로 계속 대류운이 유입을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서해안인 것이죠. 이런 개념 모델을 3차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현재 상황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교수님, 서해안형 강설 시에는 이제 적설량과 적설 지역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상 요소들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어디에, 언제, 강수가 얼마나 내릴 것이냐, 그거를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걸 예측하기 위해서도 이 개념 모델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개념 모델 안에는 그러한 기상 핵심 요소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기상 핵심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강수량,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언제까지 강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여름철과 겨울철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핵심 요소를 파악한 후에 정량적인 값을 우리가 산출을 할 때 유사일 기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과거에 비슷한 종간 조건에서 같은 개념 모델을 공유하는 비슷한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강수가 내렸는지를 살펴보는데, 겨울철에는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여름철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강수가 내리고 얼마나 적설이 쌓일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상청에서는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에 통계를 내서 우리가 이런 가이던스를 만들어서 가이던스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서해안형 강설의 같은 경우에는 최근 16년간, 즉 03년부터 18년까지 모든 서해안형 강설을 분석을 해서 통계적으로 이 기상 핵심 요소별로 어떤 식으로 얼마나 강설이 내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던스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분석을 통해서 적설량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처음에 풍향을 살펴보면 풍향에 따라서 강설 지역이 나누어지죠. 그리고 아까 우리 서해안형 강설에서 가장 중요한 기상 핵심 요소로 언급했던
해기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풍속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해기차 중에서도 해수면에서 850까지의 해기차가 있고 해수면에서 700의 해기차도 커지면 굉장히 깊은 대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두 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활용해서 겨울철 예보를 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기상 핵심 요소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뭐니 해도 당연히 서해안형 강설의 경우 해기차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해기차를 분석했을 때 대류운이 발생을 하는 조건 기억하나요? 조금 전에 가이던스에서 850헥토파스칼에서는 15도라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쵸. 850 헥토파스칼에 15도. 이러한 정량적인 숫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예보관으로서 예보 분석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 정량적인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해기차 분석을 했을 때 이게 큰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굉장히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15도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위성사진에서 살펴보면 해기차가 몇 도가 될까요? 보다시피 15도 이상 굉장히 큰 해기차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서해상으로 대류운이 발달하는 게 매우 용이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해기차가 15도 이상으로 지금 20도, 30도에 이르고 있어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가이던스에서도 이 대류운이 깊을까 낮을까도 판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수면에서 700헥토파스칼까지의 기온차, 즉 해수면에서 700까지의 해기차를 살펴보는데요. 그때 해기차의 기준은 몇이었죠? 혹시 아시나요? 22도. 네, 그쵸. 22도 이상이 해기차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대류운이 발생을 해서 700헥토파스칼, 즉 3km의 고도까지 발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성사진에서 보면 지금 오늘 현재 상황은 이 22도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한마디로 대류운이 굉장히 깊게 발달했구나. 우리 사실은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단열선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죠. 지금 현재 대류운이 굉장히 깊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당연히 풍향과 풍속이 되겠죠. 여기 레이더 영상의 위즈덤 바람장을 살펴보거나 유선도를 살펴보면은 풍속은 20나트 이상으로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충분한 대류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풍향이겠죠. 이 풍향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강수가 있을지 예측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풍향은 지금 현재 풍향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아내는 것은 예보관의 능력이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개념 모델이에요. 즉, 우리가 개념 모델을 알고 있으면 우리 현재 시점보다 그 전 시점 혹은 후 시점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분석을 했듯이 우리나라 현재의 강수는 기압골이 통과를 한 후에 그 후면에서 한기가 내려오고 있죠. 지금 현재는 통과한 직후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바람이 서풍으로 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굉장히 많은 강수가 내리고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예측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기압이 통과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차 풍향이 서풍 성분에서 북풍 성분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풍향에 따라서 강수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겠구나. 즉 경기 남부에는 강수가 곧 끝나고 강수의 집중구역이 그 아래로 점차 내려오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간단하지만
개념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기차, 그다음에 풍향 풍속 등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우리의 주된 목적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얼마만큼의 강수가 있는지가 우리의 주된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예보의 주안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850헥토파스칼의 그 풍향 변화에 대해서 약간 강수 구역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생각나는 게 없나요? 이번 강수가 눈으로 올지 비로 올지 눈비의 판별도 중요할 것 같고, 눈으로 온다면 얼마만큼의 적설량을 기록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개념 모델에서 나왔지만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이 내륙의 냉각에 의해서 육풍 수렴이 발생하게 되면 강설 지역이 내륙에서 해안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특히 저녁 시간, 밤 시간에 지면의 냉각에 의해서 우리나라 내륙에 고기압이 쌓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서 간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예측 모델을 가지고 과연 모델이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